실업급여는 퇴직 이후에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죠. 일종의 사회적 부조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왠지 내가 낸 돈이고 국가가 걷어서 주는 돈인데 이걸 다 못 받으면 마치 바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다 받는 거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이면에 숨어있는 그 속사정을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업급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퇴직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위험을 조금 최소화시키면서 재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결국은 그 종래의 목적은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재취업을 늦추는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담당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른바 실업급여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이라고 무조건 다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과연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기만 한 걸까요? 중장년이 실업급여를 다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장년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라면 기본적으로 웬만큼 회사를 다니신 분이시면 실업급여 기간을 최장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 수급 최장 기간은 9개월이죠. 9개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개월을 누군가 실업급여를 다 받는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직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에서 이탈해서 꽤 오랜 기간 공백이 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경력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0대, 50대 혹은 60대에게 경력 단절의 시간이 얼마나 큰 타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에 대응하는 전략은 두 케이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뭘까요? 실업급여와 내가 실제 평소에 받던 급여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케이스에서는 실업급여를 다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경력 가치는 날마다 손상을 입는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9개월 이상 경력 공백이 뜨면 사실상 경력의 가치는 거의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훼손된 가치는 내가 실업급여 받은 것 그 이상의 가치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년 가까운 경력 공백이 생겼을 때 개인에게는 급여 협상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든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2배 정도 실업급여와 평소에 받던 급여가 차이가 난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다 받으실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겠죠. 실업급여를 받든 혹은 내가 재취업을 하든 급여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다 채우기 전에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 남겨두고 좀 깔끔한 일자리가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남은 실업급여를 버리고 가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자리를 찾으면요. 그나마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내 눈에 들어올 만큼 깔끔한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저는 경력이 좀 좋은 40대, 50대의 중장년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는 것보다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그건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에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빠르게 하신 경우에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1년이 지나서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건 재취업도 가능하고 창업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 정도로 움직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특히 경력이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실업급여를 다 받으실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실업급여 얘기한 김에 한두 가지 팁을 좀 더 드려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수급의 문제에 좀 얽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일당 30만 원짜리 일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혹시 내가 신고 안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워낙 요즘 돈의 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경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정수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내가 겨우 200이 채 안 되는 돈을 실업급여로 받는데 거기서 30만 원 빼면 내가 남는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건 한 가지를 간과하신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다라면 내 전체 실업급여에서 3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일당만큼의 실업급여만 빠지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업급여 일당 상한선이 6만 6천 원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든 40만 원을 벌었든 내가 그걸 신고하면 6만 6천 원치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시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파파라지처럼 남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간 2배까지도 금액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반드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로만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 비자발적 제한은 조금 넓게 해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퇴직 사유들이 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채용 전 제시받았던 급여 조건 혹은 처음에 일을 하다가 회사가 상황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받던 것보다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상 20% 이상 나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일어나거나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돈을 주는 경우, 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퇴직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던 사업장이 갑자기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전을 하게 된다거나 하실 때는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 물론 이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내 가족이 아프거나 해서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꼭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실업급여는 그냥 무작정하고 다 받으면 생각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기타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